안녕하세요. 서초재능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김유미 센터장입니다. 세상의 밝은 기웃을 전해주는 젊은 청년 오피니언 리더를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온기 조현식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한참 바쁘실 텐데 서초재능TV 축구초대석에 두 번째 손님으로 수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개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온기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온기 편함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대표 조현식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온기라고 하셨는데 그 온기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그 고민을 담아서 온기 우편함에 이렇게 넣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온기 편함이라는 사업은 사회구성원분들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리는 정서지원 사업이에요. 이 온기 편함이라는 건 전국에 현재 40곳에 설치가 또 되어 있고 또 고민 편지를 보내시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누가 답장을 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답장은 저희 자원봉사자, 저희 온기 우체부라고 하는데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20대부터 70대 시니어분들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총 500분 정도 저희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매주 온기 편하면 고민 편지에 대해 온기 우체부분들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고 많은 분들한테 그 위로를 주는 온기 우편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온기 우편함에 대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그 책의 내용이 과거에 온 편지에 미래 인물이 답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엔 차가운 말이나 평가의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어쩌면 그런 차가운 말보다는 누군가의 응원이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그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회에 나가서 힘을 내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 털어놓은 이야기에 진심으로 손편지 답장을 하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자살 예방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온기 우편함이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온기가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조금 어려웠을까요? 일단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이제 비영리 임의단체로 7년 전에 시작을 한 단체인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후원자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제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맨 바닥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고 또 단체도 사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매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힘들었다고 한다면 단체로 봤을 때는 너무 작은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어딘가에 우편함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도 사실 우편함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게 그 시간들을 좀 견디는 거? 그러니까 단체가 어느 정도 공고해지기 전까지 그 시간들을 견딘다는 게 힘들지 않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온기우체부분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온기우체부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은, 이 단체는 갈 수 있겠구나, 버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대에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에 잘 버텨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직구 초대석에 대표님을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이 500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옹기 이제 우편함이 그 손편지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 작성을 할 때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은 첫 번째는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고 익명으로 답장을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익명의 누구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가족분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지인분들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답장을 쓰는 저희 옹교체분들도 익명이시거든요. 세상에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고, 그리고 저희가 편지를 쓸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아직도 가장 유효하고 중요한 원칙인데, 가장 원하시는 건 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누군가 들어주셨으면 하는 거고,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했을 때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다른 누군가의 공감을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을 위주로 하는 공감을 전해드리는 편지를 쓴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 용기를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에 맞는 정성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체여서 이렇게 한 장의 편지에 진심과 정성을 담아주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옹기 우편함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작동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담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옹기 우편함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의 이제 고민이나 상담거리를 한다는 거가 지금 많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뭐 300통 이상 온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7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많은 사실들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는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구나라는 걸 더 절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옹기우편함에 털어놓고 편지를 받았을 때 눈물이 펑펑 났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나는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걸 쓰게 되고, 그게 또 내가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정리하게 됨으로써 또 한번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답장을 받음으로써 또 위로를 받으시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 힘듦, 어쩌면 우울증이라는 걸 치료하기 위해 간다면, 옹기우편함은 그 전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이 되기 전에 우울감에 지속하는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옹기 우편함의 가장 큰 장점은 손편지인 거잖아요. 이렇게 뭐 타이핑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온라인도 있긴 하지만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전달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 건데요. 어떤 그 내용들이 조금 담겨서 손편지로 전달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거를 또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손편지라는 매개체를. 일단 손편지로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진심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서로 마주치지 않았을 때, 대면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손편지라는 걸 떠올렸는데, 그 이유는 저는 진심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고유성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손편지는 그 사람의 필체가 담기게 되잖아요. 그 필체라는 건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이 사람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담는 도구가 손편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그 고유성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이제 정성이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죠. 손편지는 나를 생각해서 누군가 글을 써줬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위로가 정말 되지 않을까. 누군가 진짜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편지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여하시고 싶은 봉사자분들이 필체 때문에 망설였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네. 예,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7년 동안 사단법인 옹기를 운영해 오셨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네네. 하기 전과 하기 후의 그 변화된 모습을 이제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 변화가 왔는지 저희 측정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우울감의 지속 완화를 얼마나 했나 측정을 해요. 저희 그 CSD라는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70% 이상 완화가 되는 걸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옹기편함이라는 게 정말 이런 우울감 완화하는데 임팩트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하고 있고, 그 후기가 벌써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4,000개가 넘게 쌓였어요. 위로라는 키워드랑 그리고 한 번 더 용기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편지를 받았을 때 위로가 됐다도 있고, 또 한 번 더 용기라는 건 저희는 정서적 자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편지를 받고 계속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신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꺼내보게. 그러면서 한 번 더 내가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용기 내서 살아봐야겠다, 오늘을 살아봐야겠다는 힘을 내신다는 게 어쩌면 이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담할 때 대부분 어떨 경우에는 이제 내담자가 이제 치유가 돼서 상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도 네네. 이제 편지를 쓰시는 분은 옹기님이라고 하는데, 옹기님. 네, 저희 옹기님께서 옹기님들. 답장을 받으시고 옹기 우체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싶어 하셔서, 그 마음은 결국 내가 받은 이 위로를 다른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하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순환의 과정, 상호호혜죠. 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기업에서도 요새 ESG 실현으로 네네. 많이 프로젝트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옹기 우편함에서도 어떤 소셜 부분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셨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에도 추모공원 안에도 이제 옹기편함 설치를 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거 이제 보내시기도 하고,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한 또 답장도 전해드리고 있고, 또 한양대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병원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암센터라든지 아니면 병원 내 본관이라든지 어린이 병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옹기편함이 필요로 하는 곳은 정말 많은 사회 구성원이 이제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혼자인 공간, 병원같이 어쩔 수 없이 혼자 견뎌야 하는 공간에도 옹기편함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도 저희는 설치를 하고 있고, 누구더라도 사회 구성원이 방문하는 곳이라면 옹기편함이 설치됐을 때 하나의 그 공간이 또 심리적인 안전망,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옹기 우편함이 많이 설치가 곳곳에 설치되면 좋겠네요. 네네. 네,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 센터잖아요. 이제 저희의 이제 어떤 슬로건은 서초구민 모두가 하나의 자원봉사는 있었으면 좋겠다. 취미처럼. 취미는 다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1인 1 자원봉사를 저희가 실현하는 거를 이제 외치고 있는데, 옹기 우편함도 이제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몇 개가 더 설치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는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이렇게 한 10개 지역에 40곳에 옹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이제 200개 정도까지 우편함을 늘린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연에 한 5만 통 좀 안 되게 편지 답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각자 그 지부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옹기 우편함을 설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조건이 있나요? 옹기편함을 설치하고 하셨을 때는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 문의를 설치하고 주신 싶다. 다음에 저희랑 이제
소통을 하신 네, 이후에 네.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닌지 컨디션을 수정의 보고 네네. 절차를 거쳐서 맞습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목표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정말 온기 우편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옆에 이렇게 계시니까 온기가 따뜻한 기운이잖아요. 그 온기가 정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온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갖고 있던 목표는 이 온기를 지켜나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온기가 전하고 있는 진심을 지켜나가고 온기라는 단체가 지속되는 게 목표인데 생각보다 이 지속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7년 동안 하면서 앞으로도 이 온기가 사라지지 않게 단체를 지속해 나가는 게 제 가장 큰 목표고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서로가 어쩌면 가장 좋은 건 저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 이웃이 나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온기 우편함이 사라지는 게 목표입니다. 조현식 대표님을 모시고 사단법인 온기 우편함이 하는 일들을 알아봤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필요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온기 우편함으로 그 따뜻함을 열어준 조현식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서초재능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사단법인 온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언제나